좋아요, 구독! KB증권의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박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양대지수 다소 좀 힘차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차장님께서는 저희 양대지수 수급 상황 그리고 지금 좀 동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현재 그 강세 섹터를 보면은 앞에 뭐 저희 전문가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증강현실, 캐릭터 그리고 뭐 인터넷주들 뭐 이렇게 이제 저희 흔히 얘기했었던 그 메타버스라든지 플랫폼주들 그리고 콘텐츠주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어느덧 좀 잡히고 있죠. 뭐 이거는 뭐 좀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이 이제 속도 조절 얘기가 이제 전일에 나왔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로 이러한 예전에 이제 성장주라고 일컬어졌었던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AR이라든지 뭐 가상현실, VR, 뭐 게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같이 이제 테마로 엮여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뭐 상한가도 가고 뭐 드래곤 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한가를 가죠. 종목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3분기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좀 유심히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은 실적에 대한 콜을 할 때 K 콘텐츠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될 거고 뭐 향후는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곳곳에다가 저희 그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3분기 실적이 넷플릭스가 깜짝 서프라이즈를 내놨었던 게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K 콘텐츠가 계속해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 이거를 굉장히 좀 암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K 콘텐츠 중에서 어떠한 종목군, 업종들을 찾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뭐니 해도 영상 쪽 관련된 콘텐츠 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그 수많은 그러한 콘텐츠 중에서 영상 쪽을 보자.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은 넷플릭스가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고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월부터 이제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할 거고 1시간짜리를 보는데 거기에 3, 4분짜리 광고를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2023년도부터 그 넷플릭스의 그동안 실적을 깎아먹었었던 그 비밀번호 공유 계정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게임 서비스 확대해서 또 추가 매출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를 할 거고 그 재원을 가지고 비영업권의 콘텐츠에 투자를 할 거고 그 중에서 아직 5% 미만에 불과한 K 콘텐츠에 더욱 집중을 할 거다. 이거를 명확하게 좀 시사를 하는 바거든요. 사실은 저희 그 서울경제 그 가족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흥행에 성공했었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이게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IP가 저희 국내 업체가 아니에요. 글로벌 1위 횟수를 9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IP를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죠. 그 넷플릭스가 모든 소유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학교도 그렇고 뭐 종이의 집, 소년심판 다 글로벌 1위 횟수가 한 번, 두 번씩은 다 했었던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근데 저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A스토리라는 저희 그 중소형 업체가 IP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P를 보유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부가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겉에서 넷플릭스에서 1위 했네.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실적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중국에서 굿즈라든지 웹툰으로 성공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에서 리메이크작이 나왔죠. 리메이크작이 나오고, 장기적으로는 NFT라든지 뮤지컬 쪽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오늘 오르는 그런 콘텐츠 메타버스 중에서도 A스토리라는 종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A스토리 같은 경우는 8월 이후에도 기관 매수, 누적 순매수가 40만 주 이상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을 뿐이지, 기관은 꾸준히 사는 쪽이 이런 콘텐츠 쪽이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IP 필로그래피가 탄탄한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 A스토리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종목으로 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규적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개척하는 대장주가 있죠.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돋보이는 게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그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아직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국 IP를 성공을 시킨 A스토리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CG 쪽이나 VFX 시장에서 시장 확대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시장을 현재 흡수하는 저희 업체가 미지박 스튜디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체들은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어제 강했던 업체 중에서 조선 기자재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눌림목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 오늘 안 오르고 오늘 좀 장이 좋은데 빠진다고 저희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조선 기자재주들은 꼭 좀 넣어놓고, 이렇게 좀 종목이 좀 조정을 줄 때 계속 한 번씩은 뭐 분할 매수라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LNG선 쪽 관련주, 거기에서 이제 조선 기자주 중에서 피팅 쪽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어요.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다시 이렇게 저희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LNG만큼은 좀 틀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LNG의 인도 시점이 이렇게 저 맨 위에 표에 보시면 2020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인도하는 시점까지가 이제 실적으로 수익성이 잡히는 건데, 잘 보시면은 2024년도에 LNG선이 62척이 인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2년 전쯤부터 이제 그 발주가 막 시작이 되고, 이런 피팅 업체들은 실적이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저희가 우려스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이 가시화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춤하고 좀 잘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그러면은 2025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데? 그래, 지금은 좋아. 그러면은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데?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조선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가 저 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사업이라는 거는 수주를 받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숫자로 다 찍혀요. 미래 실적이. 2년, 3년 후에 실적이 미리 찍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향후의 실적을 저희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하고 보기 좋은 이러한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2025년도 이후에 저 표에서 그 인도 실적을 보면 2025년도에 44척, 26년도에 5척, 27년도에 0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카타르 수주를 135척을 2020년 12월인가 이렇게 받았죠. 그럼 이게 이제 그 수주가 들어갈 텐데, 이게 2025년, 26년, 27년도에 한 10척, 30척씩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되죠. 근데 한국조선이 1년에 LNG를 한 60척 정도 건조가 가능을 한데, 지금 카타르 수주한 것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은 40척에서 한 50척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한국조선은 1년에 60척밖에 건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카타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모잠비크도 있고 나이지리아도 있고 저희가 수주한 게 몇 척씩 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2025년도에서 7년도까지도 저희 슬롯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가 크게 우려할 게 없다. 미래 실적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LNG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 수주 없이 업황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니까 좀 중장기적인 컨셉으로 너무 그 LNG 테마다 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LNG 업황이 장기로 성장한다. 여기까지 보셔서 오늘같이 조정세가 조금 준다고 손치더라도 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온 거는 파이오링크라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이오링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쪽 또는 데이터 시대하고 맞물려서 그 실적 성장이 지속해서 기대가 되죠. 지금 VR 관련주들이 가고 있는데 엄밀하게 조금 넓게 보면은 이 파이오링크 쪽도 이런 VR, AR 쪽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시대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하는 회사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디지털화한다든지 VR, AR 콘텐츠 증가가 늘어났을 때 데이터 센터 증축하고 클라우드 관리의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은 ADC라고 있어요. ADC라고 이제 2022년도 현재까지 20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요거에 이제 서버 앞단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부하가 걸리면 요거를 분산을 시켜주고 가속도 하고 이러한 담당을 기능을 하는데 최근에 그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가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이중화법을 연내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도에 입법이 될 건데 그 이전에 기업들한테 행정 권고를 계획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이 동사의 그 파이오링크의 그 ADC 장비라는 게 화재 등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러한 전산장의 트래픽을 분산을 해서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돼요. 그래서 사업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따라서 이제 올해하고 내년 이런 ADC 매출액이 각각 205억 그리고 245억 해서 한 플러스 한 19%, 20% 정도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잘 모르는 숨어 있는 이러한 그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가 좀 많이 좀 돼 있는 이런 회사인데 이제 보안 스위치 매출도 이 회사가 한 16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양 또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그 원격 장비 설치부터 오류 분석까지 한 번에 가능한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제 선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품이 되는데 이 회사가 일본양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순현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한 43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안을 했을 때 2023년도 PER 수준이 한 5.6배 정도에 불과해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요새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좀 상승으로 턴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주로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실적 추이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률이 2019년도에 이제 12%대에서 2022년도에 21%대로 이렇게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